안녕하세요. 아름답고 가슴 따뜻한 감동이 있는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세상에 이런 감동입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고 계신 여러분들의 소중한 사연을 저희 공식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사연자분을 대신해 사연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 자신의 딸을 치료하기 위해 브라질에서 한국까지 25시간을 날아온 어머니가 있습니다. 그녀는 딸을 꼭 끌어안고 입국 게이트를 나오고 있는데 무척이나 놀란 표정입니다. 입국장으로 나오자 모녀를 기다리던 사람들이 이름이 쓰여진 팻말을 흔들고 반기는데요. 그녀는 그들에게 다가가던 중 잠시 멈추더니 크게 놀라는 표정을 짓습니다. 기다리던 남성이 그녀에게 다가가 안부를 묻고 웃으며 환영의 인사를 건네자 그녀는 말까지 더듬으며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반복해서 묻습니다. 과연 그들에게는 어떤 사연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브라질 상파울로에 살고 있고 아이를 키우고 있는 싱글맘 뿌리실라라고 합니다. 제 딸이 한국인들의 도움 덕분에 이렇게 다시 일상을 되찾고 행복하게 살고 있기에 저의 감사한 마음을 꼭 한국 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싶어서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번 사연을 통해 지금 브라질이 마주한 현실과 실태를 공유하고 싶고 이런 상황을 널리 알림으로써 비단 이런 현실이 브라질만의 문제가 아니기에 사회와 세상에 조금이라도 이로운 영향을 줌으로써 변화를 만드는데 함께하고자 합니다. 브라질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빈부 소득 격차를 가진 나라 중 한 곳입니다. 브라질 정부의 통계기관에 따르면 지난 2018년 부유층과 빈곤층의 소득 격차가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는데 상위 1%의 월 평균 소득은 하위 50%의 약 34배로 790만 원, 하위 50%는 약 23만 원 정도 엄청난 차이를 보입니다. 청년 실업률마저 30%에 육박하는데 이런 소득 격차와 높은 실업률은 정부가 빈곤층에게 생계비와 교육비 지급을 축소하면서 상황이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실제 혜택을 받는 인구는 줄어들고 있고 실제 지급되는 생계비는 한화로 약 5만 4천 원 정도입니다. 거기에 물가는 소득 대비 높은 수준으로 빈곤층의 생계는 극도로 어려운 현실입니다. 이런 범국가적 문제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은 사회적으로 다양하게 미치고 있는데 먼저 삶의 수준이 너무나 열악한 빈곤층의 분포가 점점 커지고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상파울로는 잘 아시다시피 브라질의 수도임에도 수도 내의 무법지대로 악명 높은 파벨라라는 빈민촌이 자리 잡고 있으며 그 빈민촌의 범위가 조금씩 확장되고 있습니다. 파벨라는 포르투갈어로 벌집을 뜻하며 파벨라를 중심으로 브라질에서는 1년에 약 6만 명이 총기 등 강력 사건으로 사망하고 있습니다. 대도시인 상파울로 외에도 리우데자네이루에도 파벨라는 흔히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사진과 같이 부유층과 빈민촌의 생활 수준 차이가 확연하게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파벨라가 늘어나고 그들의 삶이 피폐해지면서 범죄도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최근 상파울루에서 생방송을 진행하던 여기자가 흉기를 든 강도에게 스마트폰을 빼앗기는 모습이 생방송으로 중계되었을 정도입니다. 이 사건만 봐도 브라질의 치안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강도와 납치 문제도 늘상 벌어지는 범죄로 날로 심각성이 커지는 실태를 보입니다. 외국인들은 이런 브라질의 상황을 잘 이해하고 준비를 해서 방문해야 하는데 보통은 사전에 짧게 찾아보거나 실상을 잘 모르는 분들이 범죄의 대상이 되어 피해를 당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한국인 분들은 브라질 방문 계획이 있으시다면 브라질에 대해 사전 실태 조사를 많이 해주시고 주의사항에 대해 각별히 신경 써주세요. 이번 사연 스토리도 이런 브라질의 심각한 치안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싱글맘으로 딸 아이를 육아하고 있기에 정말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일을 해야 먹고 살 수 있습니다. 브라질에서는 미혼모와 젊은 엄마는 종종 낙인과 차별에 직면하여
사회적 고립과 제한에 어려움을 겪기에 임신한 상태나 아이를 육아하는 상황에서는 직업을 구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아 가족을 부양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브라질의 전통적인 성 역할과 기대 또한 임산부들에게 상당한 압력입니다. 한국은 드라마나 뉴스로 접하면서 점점 개방되고 평등화되는 성문화를 보면 너무 부럽습니다.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면 그날도 저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종일 일을 하고 집으로 가던 길이었습니다. 주로 다니던 길에 멀지 않은 곳에서 한 무리의 남성들이 서 있었는데 가만히 서서 보니 아시아계 남자가 길을 잘못 들었는지 어떤 이유에서인지 갱들에게 둘러싸여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두들겨 맞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무법지대인 파벨라로 잘못 접근했다가 그들에게 걸려 쫓기듯 도망치다 잡힌 것 같았습니다. 특히 파벨라 인근에서는 총기 사망 사건이 일어나기에 브라질 사람들도 조심하는 구역이고 다들 가족이 있는데 굳이 목숨을 걸고 괜한 일에 끼어들지 않는 편입니다. 저도 두려움이 앞섰지만 그 남성을 보니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호리호리한 체구의 두려움에 떨고 있는 얼굴을 보면서 타국에 와서 저렇게 두들겨 맞으며 죽음의 공포를 느끼는 심정이 너무 안타까웠고 이런 범죄는 막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저는 바로 아버지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의 친구분이 경찰이셨거든요. 브라질에서는 이런 사건들이 워낙 많이 일어나서 끔찍한 범죄가 아닌 이상 납치가 되어서도 그들이 원하는 걸 순순히 내어주면 사실 목숨은 위협받지 않는 편입니다. 그리고 범죄를 저지르는 집단들도 경찰이 움직이지 않는 범위까지만 교묘히 행동을 합니다. 하지만 이 남성은 분명 여행객임에 틀림없었고 보통 타지인들이 저지르는 호기로운 자존심을 세운다던가 자국에서의 치안에 익숙해서 갱들과 맞서거나 하다가 정말 큰일을 당하기에 저는 이 남자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신속히 경찰에 사건이 접수되었고 금세 사이렌 소리가 거리를 메우기 시작했습니다. 갱들은 그 남자를 둘러싸고 발로 밟고 총의 손잡이로 마구 내려 찍으며 때리기 시작하더니 가방을 빼앗아 어디론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남자는 총구의 모서리로 머리를 세게 맞았기에 쓰러져 피를 흘리며 엎드려 있었습니다. 저는 갱들이 완전히 시야에서 사라진 후 남자가 있는 곳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머리가 크게 찢겨져 피가 정말 많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도 태어나서 사람의 몸에서 피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걸 본 적이 없어서 너무 당황했지만 영화에서 본 것처럼 가방에서 손수건을 꺼내 일단 상처 부위를 지그시 눌렀는데 남자는 손을 덜덜 떨며 고통스런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렇게 경찰과 구급차가 차례로 도착했고 제가 상황을 설명해주고 병원으로 함께 갔습니다. 운명인지 우연의 일치인지 몰라도 저는 학생 때부터 한국 드라마에 푹 빠져 지냈기에 한국어를 드라마로 배웠고 언젠가 한국에 가고 싶어서 혼자 연습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 저의 노력이 이렇게 우연한 상황에 운명처럼 기회로 작용했고 그 남자의 말을 어느 정도는 알아듣고 통역을 해줄 수 있었습니다. 남자는 한국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는 30살 박재준이라는 남성이었습니다. 브라질은 세미나차 방문했는데 돌아가기 전 홀로 뚜벅이 여행을 하던 중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길을 잘못 들어 파벨라 갱단의 눈에 걸렸고 그렇게 두들겨 맞다가 작은 기회가 생겨 미친 듯이 도망쳤는데 쫓겨 달아나다 다시 잡혔다고 했습니다. 다행히 머리 두피가 찢어진 부상 외에는 특별한 이상은 없어 보였는데 정밀 검사는 브라질에서 여러 가지 여건상 특히 비용 문제 때문에 진행할 수 없었고 한국으로 돌아가 검사받고 치료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방을 도둑 맞아 돈도 없고 여권마저 함께 사라져 난감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를 통해 한국 대사관을 연결해 주었고 당장 급하게 필요한 비용 처리는 제가 빌려주어 해결했습니다. 그는 허리를 크게 숙여 감사의 인사를 전했고 저와 아버지는 선행에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박재준이라는 남자는 귀국하기 전에도 저에게 찾아와 감사함을 전했고
한국으로 돌아가기 전 빌려주었던 돈도 송금해 주었습니다. 그는 감사하다며 자꾸 저에게 무언가를 해주고 싶다고 했는데 저는 솔직히 사는 것도 정신없고 바쁘기도 했고 조금이라도 쉬고 싶어서 좋게 거절을 했습니다. 그렇게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나 싶던 어느 날 식당에서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매니저님 호출을 받고 사무실로 갔는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 딸아이도 생계를 위해 식당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주방에서 일하는 도중 펄펄 끓는 물에 얼굴에 화상을 입었고 응급실로 급하게 실려갔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하며 숨이 잘 쉬어지지 않을 정도로 괴롭고 당황스러웠습니다. 사장님께 양해를 구하고 정말 죽을 힘을 다해 뛰고 택시를 타서 병원으로 도착했는데 아이의 얼굴을 보는 순간 정말 믿기 힘든 광경에 할 말을 잃었고 눈물만 쏟아졌습니다. 온 피부가 벌겋게 벗겨져 수포로 가득했고 아이는 고통에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진통제를 맞아도 전혀 먹혀들지 않을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었는데 다행히 얼굴 쪽만 화상을 입어서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는 의사의 소견을 받았습니다. 정말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듯 우리 두 모녀는 그날 하염없이 울고 가슴을 쓸어내렸는데 정신이 조금씩 돌아오면서 앞으로 이제 성인으로 접어들어갈 어린아이가 학교와 직장이라는 더 큰 사회에 나가서 받을 사람들의 눈초리와 차별 그리고 경멸하는 시선을 받아낼 모습을 상상하니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사고에 의한 응급치료는 이 병원에서 받더라도 피부 괴사를 치료하고 피부를 재생하거나 회복시킬 수 있는 병원에 대해 알아봤는데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도 이런 쪽으로 연결될 수 있는 분은 주변에 없으셨습니다. 저는 백방으로 수소문도 하고 소개도 받았지만 모두 마땅치 않았는데 지인 소개로 한국의료봉사지원단체인 상파울루 KMC를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바로 봉사단에 연락해서 저의 사정을 사진과 글로 공유하고 도움을 요청했지만 안타깝게도 메디케어의 의과 항목에 내과, 외과, 비뇨기과, 이비인후과, 소아과는 있지만 피부나 성형 쪽 진료과가 없어 도움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대로 포기하고 낙담할 수 없어 저는 친구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하고 인스타그램을 통해서도 사연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방송국 다큐멘터리 제작팀과 라디오 방송팀에도 메일로 사연을 보내기도 하는 등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렇게 1주, 2주 시간이 지났지만 별다른 연락이 없었고 다소 의기소침하고 있던 그때 한국의 KMC 의료봉사원에서 연락이 와서 한국에서 치료받을 생각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저는 태어나서 한 번도 외국을 나가본 적 없던 상황이라 선뜻 대답을 못했습니다. 싱글맘으로 신혼여행조차 가본 적 없을 만큼 경험도 없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웠기에 순간 첫 경험의 두려움과 비용 문제가 걱정이 되었습니다. 저는 용기 내어 이런 마음을 숨김없이 털어놓았는데 그들은 놀랍게도 비용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왕복 비행기 비용과 치료 및 숙박 그리고 식사 비용까지 모두 무상 제공해주는데 상파울루 KMC 봉사단체에서 일부 부담하고 나머지는 한국의 치료병원에서 전부 부담해준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기도 하고 한편 다소 의아하기도 했습니다. 왜 자국민도 아닌 처음 보는 외국인에게 이런 큰 혜택을 줄까? 하는 의구심도 들었는데 그들은 저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고 저도 의심하고 가릴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또한 드라마와 뉴스에서 이미 접했지만 한국의 성형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점도 결정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아이가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서 손상된 상태로 영구적으로 괴사한다면 엄마로서 미안하고 평생 아이를 볼 때마다 죄책감에 온전히 살기 힘들 것 같았습니다. 저 스스로 어린 날의 치기 어린 행동으로 무책임하게 아이 아빠의 부재를 초래했고 혼자 아이를 기르면서 한 번도 제대로 먹이거나 입히지 못한 것은 물론 용돈도 필요한 만큼 준 적 없었고 학업을 끝까지 마칠 수 있도록 지원도 못해줬으며 성인이 되기 전부터
식당에 나가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 것도 생각만 하면 눈물 나지만 모두 부모인 제 책임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딸아이는 단 한 번도 저에게 불만을 표출하거나 일부 또래 아이들처럼 마약 중독, 강도, 불법, 사기, 성범죄 등 엇나간 적도 없었기에 늘 감사한 마음이었고 딸에게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만약 사기나 위험일지라도 제가 어떤 식으로든 책임을 지겠다는 생각으로 한국행을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태어나서 처음으로 브라질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딸아이의 얼굴을 다시 되찾고 회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품고 도착한 한국, 인천국제공항. 저는 정말 도착하자마자 입이 떡 벌어져서 담을 수가 없었습니다. 진짜 드라마에서나 보았던 그 엄청난 공항의 모습이 진짜였고 상파울루 공항에서도 신기했는데 한국의 공항에는 비교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한국 공항의 낯설음과 규모 그리고 시설들의 압도당해 딸아이를 꼭 껴안으며 이동했고 입국장으로 나가는 절차나 방법도 몰랐기에 공항 직원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사실 모든 시스템이 자동이고 너무 간소해서 시간이 정말 짧게 느껴져 놀라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 모녀는 입국장 게이트를 빠져나오는데 문이 열리자마자 많은 사람들이 보였고 저희 이름이 적힌 팻말을 보자마자 안심이 되며 너무나 반가웠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인사를 하기 위해 가까이 가고 한 남성도 저희 쪽으로 걸어오는데 저는 순간 소름 돋게 놀라 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 쪽으로 걸어오던 남성은 바로 지난번 상파울로에서 제가 도와줬던 한국인 남성 재준 씨였고 제 이름을 부르고 손을 흔들며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멈춰서서 이게 뭐지? 신이시여 라는 둥 이상한 말만 반복했는데 재준 씨를 처음 본 아이는 상황 자체가 이해가 안 돼 제가 하는 말을 멍하니 듣고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당황해서 인사는 잊어버리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여러 번 물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상파울로 KMC 단체에서 한국의료관련협회에 저의 사진과 함께 아이의 사연을 알리고 도움의 손길을 구했는데 마침 재준 씨가 사진 속 저를 알아보고 병원과 연결시켜주고 지원금도 모금하고 비용의 일부는 자비로 충당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재원 씨는 의사는 아니었지만 한국국제의료협회의 직원으로 일하고 있었고 상파울루에도 관련 세미나 참석차 방문했었다고 했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재준 씨의 전폭적인 도움과 지원으로 한국에서 최고 수준의 치료와 케어를 받을 수 있었고 한국에 머무는 동안 정말 편하고 따뜻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사실 시간이 타이트하기도 했고 아이의 건강이 우선이었기에 드라마에서나 보았던 한국의 관광 명소는 방문하지는 못했지만 한국의 길거리 음식과 함께 전통 음식들은 재준 씨와 관계자분들과 식사하면서 정말 맛있게 즐겼습니다. 그렇게 아이는 치료를 성공적으로 잘 받았고 경과도 너무 좋았습니다. 지금은 브라질로 돌아와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후속 관리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치료가 너무 잘 되어서 딸아이의 얼굴은 화장으로 가려질 만큼 정말 많이 좋아졌고 예전처럼 외출도 하고 외부 활동도 하고 학교에 다시 입학할 준비도 하는 등 소중했던 일상을 다시 찾을 수 있었고 저도 더욱 힘을 내서 밝은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 모녀는 이번의 기회를 통해 새로운 목표와 꿈이 생겨 요즘 너무 행복합니다. 브라질뿐만 아니라 남미 주변 국가에서 선진 의료기술을 통한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봉사단체들과 연결해주고 지원도 나가면서 보다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고 한국어와 관련 분야를 경험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이런 멋진 단체의 직원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하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저의 아주 작은 선행을 잊지 않고 저와 아이의 인생을 구해준 재준 씨와 한국의 많은 관계자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진심 어린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한국과 한국인들에게 정말 감동했고 이런 감사함을 평생 잊지 않고 살고자 합니다. 이번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한국인으로서 자랑스러웠고 한 사람으로서
따뜻한 선행과 마음에 함께 감동했습니다. 이 사연이 보다 많은 분들께 퍼져서 조금 더 따뜻한 세상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사연을 듣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실제 사연을 제보받고 있습니다. 힘이 되는 응원의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사연자분에게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전해드리는 사연이 시청자분들의 하루에 작은 힘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세상에 이런 감동이었습니다.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